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이번 주부터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러자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52시간 근무는 그림의 떡인 사업장도 적지 않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공식 도입된 첫날, 29살 이태훈 씨는 헬스장 등록을 계획했습니다. 그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영상 편집술, 보컬 트레이닝 등 다양한 취미를 즐길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활동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같이 일하는 여러 동료나 동기들 보면은 줌바 댄스를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헬스 이런 것도 하고 복싱하는 사람들도 있고.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식으로 도입되자 이른바 워라밸을 챙기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워킹맘 34살 김현진 씨 역시 워라밸을 꿈꾸고 있습니다. 평소 부모님께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등하원을 맡겨 마음이 편치 못했지만 52시간 근무제와 유연 근무제가 병행되자 한시름 놓았습니다. 좀 더 일찍 출근하거나 퇴근을 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돼서 좀 엄마에 대해서 좀 미안함도 덜해질 것 같고요. 또 아이들하고도 저녁 시간 좀 더 길게 여유 있게 보낼 수 있게 돼서 좀 제 마음도 편하고. 그러나 300명 미만 사업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겐 주 52시간은 멀기만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노점상들은 노동자랑 다른 계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바로 똑같이 적용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제 바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6개월간의 계도 기간과 미적용 사업장들의 준비할 시간이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전보다 급여가 줄어들면서 그동안 쌓아온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조성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근로시간이 줄면서 직장인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의 감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 수단이자 최후의 목돈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하는데 근로시간, 특히 연장 근로시간이 줄어 임금이 감소하면 퇴직급여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면 사용자는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지 않거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급여 감소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는 노사가 협의해 퇴직급여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근로자가 평균 임금 등을 토대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받는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 운영을 사용자에게 맡기지 않고 원래 받아야 하는 액수만큼 회사로부터 받아 근로자가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일부 요건에 한해서만 허용됐지만 이번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대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한층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감기 몸살로 휴식을 취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복귀 후 첫 메시지는 이번 달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이었습니다. 고일한 기자입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로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합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는 다소 쉬었지만 밝은 모습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선 과로 문제와 일자리 나누기를 언급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삼아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췄다면서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그런 정부 정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지방자치단체들을 향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손을 잡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개헌의 무산으로 제2 국무회의도 무산이 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탄력근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조짐입니다. 탄력근로제 세부 대책을 놓고 여야는 물론 당정 간에도 다른 목소리가 나와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충격을 완화할 보완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이 몰릴 때 더 많이 일하는 대신 다른 때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한에 맞추는 제도인데 최대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얼마나 더 늘릴 것이냐입니다. 당장 당정의 반응부터 엇갈립니다. 여당은 산업 현장에서의 충격 완화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지금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탄력근로제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를 두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주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노동시간 단축에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 확대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입장은 비슷합니다.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 연장 근로를 보다 폭넓게 허용합시다. 당정 그리고 여야까지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등 경제정책을 논의할 파트너는 노조와 재계입니다. 과거 재계 파트너였던 전국경제인연합은 주요 회원사 탈퇴로 힘을 잃었고 대한상의의 경총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재계 대변인은 대한상의와 경총으로 충분할까요?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은 존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경련 정관 내에 나와 있는 정경련 설립 목적과 또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공익성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지지 않았나.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재계 창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도 경제정책이라든지 정부의 경제 발전 계획에 수긍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는 조직으로 훈련되어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실제로 52시간제 시행에 대해 대한상의는 기업 측 입장을 제시하지 않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나마 유예기간과 처벌 유예를 제한한 경총은 최근 불거진 내부 혁신, 노선 다툼 내용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경련 조직을 활용하자는 입장은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국민들 앞에 대우각성을 한다는 걸 얘기하고 그거를 다시 갚는다고 할까?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진력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실천해야 되죠.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발전적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는 또다시 다양한 회원사들이라든지 기업들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또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좀 목소리를 받아야 되지 않나.
과거 재벌들의 모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진정한 재계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 노조 간의 정부 교섭이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 노조와 소통을 넓히고 단체 교섭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판석 인사처장이 푸른 조끼를 입은 공무원 노조 측 대표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첫 타결 후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 노조 간의 정부 교섭이 10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이번 교섭은 2018년 정부 교섭을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08년 중단됐던 교섭을 재개하는 것이기에 2008 정부 교섭으로 명명됐습니다. 정부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 교섭이 그동안 제 기능을 못 해온 데 대해서 정부 교섭 대표로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노조와 소통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대화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과거 노조를 압박했던 2009년 노동부의 공무원 단체 협약 시정명령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취소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에 교섭이 그 바탕은 지운 채로 새롭게 노사 성실하게 협상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정부 교섭은 조합활동, 인사보수, 복무, 연금복지 등 7개 분야의 218개 의제를 토대로 분과교섭, 실무교섭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정부의 가계통신 요금 인하 정책인 핵심인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 달 통신 요금이 2만 원대로 내려갈 텐데요. 하지만 정부, 통신사, 알뜰폰 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은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의 음성은 200분, 데이터는 약 1GB가량을 제공합니다. 우리 국민 평균 음성 통화량이 280분, 데이터 사용량이 약 1.8GB 정도임을 감안하면 평균 이용량의 절반 이상의 통신 서비스를 싸게 제공하는 겁니다.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요금제 하한선이 내려가 1조 2천억 원가량의 요금 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가 크고 통신사의 경영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첨예한 대립구도 속에 낀 알뜰폰 업계 역시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가 나오면 고객 상당수가 이통사로 이탈해 영업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우리나라의 알뜰통신 사업자 제도, MBN 제도를 보면 이거는 사업자 간 경쟁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이동통신사의 판매 대리점 역할을 하는 걸로 보고 되어 있는 제도인 겁니다. 이런 판매 대리점 보고 이통사하고 경쟁을 해서 요금을 하는데 경쟁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가계에 큰 부담인 통신비를 낮출 것으로 기대되는 보편요금제가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직장인 또한 해당 법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데이터 뉴스에서 그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부터 각계에서 다양한 시각차가 나오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이 직장인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우선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직원 수 300인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9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0.4%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통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6.3%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잠정적 인원이 직장인의 약 76.7%에 달했는데요. 반대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23.3%에 불과했습니다. 네, 역시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기대가 컸던 건가요? 네, 근로시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를 직장과 가정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직장 내에서 기대되는 것 중 가장 큰 부분은 55%가 응답한 생산성 향상이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업무 몰입도나 집중도가 높아질 거라는 건데요. 또 32.2%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27.6%는 근무 시간의 축소에 따른 직원 충당이 기대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워라밸이 지켜질 수 있는 만큼 가정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이 71.7%로 전체 응답률 중 1위를 차지했는데요. 복수 응답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61.4%를 차지해 두 번째로 높은 장점으로 뽑혔습니다. 3위는 자기 개발 시간이 증가한다는 점이었는데요. 58.8%가 응답했다고 합니다. 네, 야근과 잔업이 많을 때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것들이잖아요. 자기 개발은 물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직장인들에게는 큰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걱정되는 점이 있냐는 질문에도 절반 이상인 500명, 즉 전체의 55.2%가 그렇다고 응답해서 기대만큼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무 강도 상승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결국 근무량은 같은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야근 수당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우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은 처벌을 받게 되니 법의 사각지대에서 야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겠어요.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었잖아요. 그 점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나요? 네, 오히려 44.2%가 직원 충당이 진행되지 않을까 봐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해 회의적인 건데요. 뿐만 아니라 단축된 시간 내에 그동안 하던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친 업무량으로 생산성과 성과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응답률도 39.2%로 조사됐습니다. 또 갑자기 늘어난 여가 시간 때문에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게 될 것에 대한 걱정도 24.4%로 나타나 근로시간 단축이 결코 직장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가 제대로 이어진다면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걸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응답에 참여한 직장인들은 근무시간 단축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65.2%가 유연근무제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49.8%는 강제 퇴근 제도라고 응답했고요. 이 밖에도 인력 확대, 집중 근무 시간 제도, 회의 간소화가 뒤따라야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2004년 7월 주 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을 때 찬반 여론은 물론이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 주 5일 근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주말을 즐기는 직장인들도 참 많아졌는데요. 주 52시간 근로제 역시 한동안은 시행착오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사 간의 긴밀한 협조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인 모두가 꿈꾸는 저녁 있는 삶이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